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사에서 자전거 수리공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로 일한 건 20년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정비센터에서 일했어요.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구조조정으로 중소공업사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어요. 모든 것이 컴퓨터화되고 진단 장비가 발달하면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정비사의 감각보다 기계의 판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를 다루는데 능숙했지만 저 같은 나이든 정비사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비소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성철 씨 미안하네. 다음 달부터 문 닫기로 했어. 요즘 자동차들은 고장이 잘 안 나서 정비할 게 많지 않아. 게다가 전기차는 정비할 부품도 적고. 우리 같은 동네 공업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그날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3살에 누가 날 써주겠어? 정비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인데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을 누가 채용하겠습니까? 퇴직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했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중 겨우 5년치만 납부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전 사업주들이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제가 개인 사업자로 일했던 시절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납한 기간이 많았습니다. 결국 노후 대비 없이 맞이한 은퇴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금 4,600만 원을 받았지만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재취업은 어렵고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아들 준영이가 휴가차 호주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준영이는 호주에서 10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옵니다. 아들이 타고 온 MTB 자전거가 고장나서 제가 고쳐주게 되었어요. 자전거를 고치면서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나 결국 기계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취미로 자전거를 탔고 간단한 수리도 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자전거 수리에 관한 영상을 밤새 봤어요. 다음 날 동네 자전거포에 찾아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자전거 수리를 배우고 싶은데 일주일만 무급으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 자전거포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고 일주일 동안 자전거 수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기계는 결국 다 비슷하더라고요. 자동차보다 단순했지만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랜 기계 작업으로 단련된 손이 기억해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오픈한 15평 자전거 수리점, 이름은 성철이네 자전거였습니다. 비싼 상가보다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임대료가 50만 원으로 부담이 적었거든요. 인테리어와 초기 장비 구입에 2천만 원이 들어갔고 남은 2,600만 원으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기대가 컸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개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기대가 컸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오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나가다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월 수입이 50만 원도 안 되니 임대료와 관리비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동네 전단지도 돌리고 할인 행사도 했지만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결국 동생 성민이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평생 동생에게 손 벌린 적 없었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한 중학생이 펑크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자전거 펑크 났네. 들어와봐. 내가 고쳐줄게. 아이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웃으며 말하자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펑크를 수리해주고 공기도 넣어줬습니다. 돈을 받으려 했는데 아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해주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렴.
자전거 고장 나면 언제든 찾아와. 그 일이 있고 이틀 후 한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지역 자전거 동호회 회장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아들이 자전거 무료로 고쳐주셨다고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저희 동호회 회원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 믿을 만한 수리점을 찾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도 될까요? 그 주말 20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00만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했어요. 자전거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조정, 기어 세팅 등 다양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주말마다 꾸준히 동호회 회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호회 회원 대부분이 50대, 60대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무릎이나 허리, 손목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과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그들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시니어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도록 자전거 안장 높이와 핸들바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 퇴행성 무릎 질환자를 위한 특수 페달 개조, 제 자신의 손목 터널 증후군 경험을 살린 핸들바 조정법 등을 연구했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호회 회원 중에 정형외과 의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제 가게를 방문한 후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박 사장님, 자전거가 올바르게 세팅되면 여러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재활이 필요한 분들께 자전거 처방전을 써드리고 싶은데 함께 협업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자전거 수리를 넘어 건강 컨설팅으로 서비스가 확장되었습니다. 고객의 신체 조건과 건강 상태에 맞는 자전거를 추천하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강도 조절 상담도 했어요. 정형외과에서 소개받은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났고 그들이 다시 다른 환자들을 소개해주는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딸 지은이가 주말에 가게에 놀러 왔다가 제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지은이가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사실 이혼 후에 지은이와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 기회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봐요. 60대 자전거 수리사의 건강한 라이딩 같은 시리즈로요. 아빠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콘텐츠가 인기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지은이의 도움으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자전거 타는 올바른 자세, 관절 보호를 위한 페달링 방법, 시니어를 위한 자전거 관리법 등의 영상을 올렸어요. 놀랍게도 구독자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반년 만에 5,000명이 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분들이 직접 가게를 찾아오기도 했고 온라인 상담 요청도 많아졌어요. 네이버 카페도 개설했습니다. 성철인의 건강 자전거라는 이름으로요. 카페에서는 자전거 부품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양한 부품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절 보호를 위한 특수 안장, 충격 흡수 핸들 그립 같은 제품들이 인기였어요. 온라인 판매로 추가 수입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게가 안정되면서 늦바람이라는 시니어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50대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동호회였습니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3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회원들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고려해 3가지 코스를 개발했어요. 건강 코스는 15km 정도로 평지 위주였고 도전 코스는 30km로 약간의 언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은 회원들을 위한 마라톤 코스는 50km 이상 달리는 코스였어요. 각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동호회를 통해 인간관계가 확장되었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넓어졌어요. 회원 중에는 퇴직한 사업가, 의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사업적 조언도 받을 수 있었어요. 가게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수리만으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부품 판매와 온라인 강의로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퇴직 직전 월급 280만 원보다는 적지만 부담 없이 일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남은 퇴직금으로 작은 노후주택의 계약금도 마련했어요.
가게에서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이었습니다. 월세보다는 조금 부담되지만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집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물론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손목터널증후군으로 통증이 있고 허리 추간판 탈출증으로 오래 서 있을 때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완화를 위해 특수 도구도 개발했어요. 자전거 공구에 실리콘 그립을 씌우고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손목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청력 저하 문제도 있었어요. 40% 정도 손실된 청력 때문에 고객과 대화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환경을 개선했어요. 배경 소음을 줄이고 상담 공간을 따로 마련해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보청기도 착용했고요. 허리 추간판 탈출증 관리를 위해 작업 자세도 연구했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비슷한 질환을 가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건강 문제가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싶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63살이지만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70살까지는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직접 수리는 힘들어도 온라인으로 상담해주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니어 라이더를 위한 자전거 부품 개조 특허도 준비 중이에요. 관절에 무리가 없는 페달 시스템과 손목 보호용 핸들바를 개발했는데 이것들을 특허 출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니어 라이더를 위한 자전거 교육책도 집필 중이에요. 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호주에 있는 아들 준영이가 최근에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돕는데 자전거 수리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준영이가 호주에서 한국식 자전거 수리점을 열고 싶다고 해서 자금과 노하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이제 저는 인생은 자전거처럼 페달을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새로운 인생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63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자전거 수리점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금만으로 시작한 불안한 노후였지만 지금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믿으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자전거처럼 페달을 계속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